한 7, 80% 대출 된다고 보통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무조건 경락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물건에 문제가 없으니까 되겠지? 라고 단언하시면 안 된다. 낙찰을 너무 높게 받아서 대출 한도가 낮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개인 신용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예 그냥 거절당하는 경우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있군요. 예. 경락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게 감정가액 70, 낙찰가액 80, 둘 중에 적은 수치의 금액을 대출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규정인 거지. 그 규정을 무조건 따를지 말지는 대출 심사자가 판단합니다. 재량이군요. 그럼요. 대부 계장의 어떤 재량이 나름 좀 크죠. 왜? 손실이 났을 때는 대부 계장 혹은 이제 심사하시는 분이 책임 소재가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정상의 어떤 뭐 예를 들어 1억 해줘야 되는 어떤 조건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고객에 대한 부채가 너무 많다거나 신용 등급이 뭐 너무 안 좋다거나 연대 보증인 제도가 없어졌지만 연대 보증을 얼마를 섰는지 부채 유무 그다음에 어떤 신용 등급 유무 그다음에 소득 유무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 부동산은 그냥 당연히 그 조건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소득 증빙을 통해서 이 물건이 부실화가 됐다 하더라도 전액 회수가 가능할지만 따진다는 거예요. 물건은 예를 들어 뭐 아파트 24평 뭐 예를 들어 현대아파트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예요. 대출 신청하시는 고객이 예를 들어 현장 노동직에 계시는 분이에요. 딱 봐도 대출 심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솔직히 소득이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물건으로 봐서는 괜찮지만 근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근데 거꾸로 아까 이 대출 의뢰하는 사람이 현장 노동자이다 라고 하면 금융기관 입장에 봤을 때는 소득이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면 대출 바로 거절이죠. 대신에 다른 이유를 대서 거절을 시키겠지만 아까 이런 경우라고 그냥 가시자마자 그냥 서류 버린다라고 보시면 되죠.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걸 만회할 수 있는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대출받은 이 고객분에 대한 유동성이 얼마나 있냐 없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게 1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물건은 2순위 3순위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거는 그냥 당연한 부분이고 이 대출 의뢰하신 분에 대한 어떤 의지부터 해서 소득증빙을 통해서 부실화가 돼도 손실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건지 오직 이것만 심사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경락을 받았으니까 뭐 한 7, 80% 대출 된다고 보통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응찰 전에 분명히 알아보라고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모르는 은행 가고 하면은 뭐 해줄 수도 있지만 안 해줄 확률이 7, 80%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이런저런 맥락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경락자금 대출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응찰을 대부분 들어가시는데 그런 생각이라고 하시면 응찰 전에 권리 분석만큼 중요한 게 경락자금 대출이거든요. 권리 분석대로 하면서 은행대로 동시에 알아봐야 되는 거고. 근데 또 전화상으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금융기관에 있다 보니까 전화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전화상으로 이거 나 뭐 사건번호 알려주고 이 물건 나 얼마 영차 들어갈 건데 얼마 대출되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상담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상담 안 됩니다. 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고객은 뭐 나 신용등급이 몇 등급인데요 안 믿어요. 자기들이 심사를 하지. 예, 그건 자기 생각인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은행연합회 조회를 하고 신용정보 통해서 동의를 받고 해서 거기를 통해서 은행연합회 조회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서류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고객이 얘기하는 건 솔직히 안 믿습니다. 얘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솔직히 많이 있거든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화상으로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물건만 가지고 얼마 되냐라고만 답을 달라고 하면 답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금융 입장은. 왜? 소득이 예를 들어 월 200인데 부채가 예를 들어 한 5억 있어요. 그러면 그 5억에 대한 월 이자 못 갚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까지도 다 소득 대비해서 어떤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기 때문에 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7등급이든 10등급에 포함되는 사람이면 무조건 거절입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뭐 어떤 인사권자의 승인을 받으면 대출을 취급 가능하지만 그렇게 할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고 금융기관 측에서는 한마디로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분은 신용등급이 8등급이에요. 예를 들어. 근데 부채가 생각보다 없어. 소득에 비해. 예. 근데 대부분 뭐 7에서 10등급이라고 하면 거의 그냥 흔히 얘기하는 신용불량자, 연체 과다자 뭐 거의 이런 맥락으로 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제 8등급 딱 떼보니까 부채가 거의 없어 솔직히. 월급으로 충분히 감내할 정도야. 그래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금융기관 등급이 말해주는 게 그 고객에 대해서.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는 은행연합회 신용조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이스라든지 이런데 KCB 뭐 이런데 또 같이 또 견줘서 또 조회를 하거든요. 그런 데를 통해서 좋은지 나쁜지 이것도 이제 검증을 하고 하기 때문에 뭐 고객이 뭐 나 몇 등급인데 뭐 나 부채 저기인데 뭐 권리침해인데 뭐 100번 얘기해봤자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체 결합 등급을 통해서 우리하고의 거래가 없었다라면 거의 더 부결시키는 이유가 그 고객에 대한 성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거절시키는 거예요. 담보물이 아무리 좋아도 담보 가치가 예를 들어 아파트가 예를 들어 1억이다 근데 1000만 원 쓴대 한 3, 4천 쓴대 그런 경우는 그냥 웃으면서 해주겠죠. 풀로 땡기면 예, 풀로 땡긴다라면 이제 안 해주죠. 왜? 이 고객에 대해서 모르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가 중요한 건 아니다. 맞아 선생님하고 저 그때 그 모텔 그때 임장 갔었잖아요. 그때 어디 새마을금고 그때 연락처 주고 왔잖아요. 네, 지점장님 부재 중에 연락 안 주잖아요. 그러네요. 예. 왜 안 오죠? 경우가 없는 거죠. 경우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가면 이제 그렇게 쌩 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이제 금융기관 저도 있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세관계는 솔직히 끼고 봐요. 왜 우리 쪽으로 왔지? 타지 사람인데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뭐 어디 이 지역 저기라도 우리 거래가는데 왜 우리 쪽으로 왔지? 갑자기 생뚱맞게. 예. 햇살론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우리하고 거래 없잖아요. 아이고 저 어디에 대주 있으시구만요. 거기 농협 가셔야죠. 왜 우리 쪽으로 오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쪽으로 얘기했다고 하면서 우리 살림자하고 이렇게 떠 넘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 어떤 핑계를 대서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아까 어디 농협에서 그렇게 핑계 댔다고 그러면서 아 살림자도 이거 잘해주시니까 살림자고 가시라고 이렇게 떠넘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보통 그러잖아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보통 그러잖아요. 저희 예를 들어 저희 살림자분을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이거 물어보거든요. 소기로 왔는지 딜러통에서 왔는지 딜러통에서 왔으면 좀 세관경 낀 좀 이상한 물건일 수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신용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우리 금융기관 어떻게 알고 오시는지 첫 번째로 물어봐요. 그 다음에 그게 의문점이 해소가 되면 소득이 얼마 되시는데요. 부채 따져서 이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이거 따지고 이게 좀 괜찮다. 이제 물건 보고 아 얼마 해줘도 되겠네? 안 되겠는지 이걸 따지는 거예요. 입찰자 입장에서 네. 대출을 미리 좀 한도를 알아보고 싶으면 구체적으로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은행 가서 뭘 할 때. 주거래 은행이 있다라면 주거래 은행으로 가셔야 되면서 가급적? 예, 가급적 그렇게 가셔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분증이라든지 소득 증빙 자료를 갖고 아예 아싸리 들어가시면 좋겠죠. 아예 그걸 챙겨서. 예, 그렇죠. 자영업자라고 하면 국세 완납증명, 이제 체납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지방세 완납증명을 네. 통해서 체납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부가세 과세증명이라든지, 소득금액 증명이라든지 이런 온갖 서류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 정도는 다 요구하는 서류들이거든요. 뭐 등본초본 이거는 이제 후에 갖고 들어가도 되는 거지만 이제 이런 온갖 서류를 한꺼번에 이제 갖고 들어가시면 이제 시행차를 줄일 수 있겠고 금융기관 측면에서는 아까 이런 서류를 한꺼번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제 심사하기 편하죠. 부결이 됐든 심사하기 편한 거죠.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서류 없으면 답을 안 드리죠. 승인 결과를 안 내드리는 거죠. 직장인이라고 하면 재직증명서라든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소 안납증명, 그 다음에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이 정도는 다 똑같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서류를 아싸리 갖고 딱 들어가셔서 상담을 하시면 일사천리에 빨리 어떤 결과를 낼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쪽 은행이 아니다 싶으면 다른 데도 또 알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부결이 되면 이제 그 서류 이제 반출을 해줄 거고 그렇게 이제 서류 구비해서 아예 내방을 해서 이제 상담을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사건 번호로 다짜고짜 예, 맞아.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사건 번호까지 같이 이제 들어가야겠죠. 예, 다짜고짜 사건 번호만 물어보는 게 승인 아니고 안 해줍니다. 예, 예. 서류와 그런 예. 사건 번호까지 같이 네네. 챙겨가지고 들어가시면은 그렇죠. 조금 더 수월하게 네네.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